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로 연구해볼 뉴스는 뭔가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증세론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증세론. 네, 이재명 지사는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소득 지원 덕에 가계 부채 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 부채 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서 늘려가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그 기본소득을 두고는 이게 항상 재원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네. 아예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이죠. 이에 발을 맞추듯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허영 의원 등이 참여하는 기본소득 연구 포럼이 있어요. 네. 그래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예. 이 자리에 참석한 여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기본소득을 위해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저항이 있더라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의견들이 개진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소득을 놓고 여당 안에서도 말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는 뭐 더 강하게 나가는 거네요. 증세라도 해서 기본소득세 하자? 예. 일단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 두 개를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는 먼저 쓴 거는 맞습니다. 기승전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승전 경제입니다. 이거를 먼저 쓴 다음에 네. 그다음에 어제 쓴 게 눈을 크게 뜨면 보이는 지속성장의 길 선별 홀릭에서 벗어나야. 이제 이게 방금 그 김정규 기자가 얘기했던 거군요. 이게 뭐냐면은 그 최근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네. 지금 기본소득 얘기만 하면은 기승전 기본소득으로 가서 정책 논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기승전 기본소득 이거 안 된다. 예.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승전 기본소득이 아니라 경제 얘기고, 그래서 나는 플랜을 다 가지고 있다. 아, 기승전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승전 경제를 지금 논하고 예.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플랜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쭉 설명을 하는 예, 이런 예. 이제 구조를 흐름이에요. 가지고 있다,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소득에 최근에 이제 막 집중돼서 화력이 엄청 모이고 있잖아요. 네. 여권 내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화력을 좀 분산시키는 거죠. 기본소득뿐만이 아니라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제 선명한 진보 색채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 증세로는 기억하시겠지만은 진보 진영에서도 역대 내가 세금 올리겠습니다, 대선 뭐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어정쩡하게 갑니다. 어정쩡하게. 왜냐하면 뭐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근데 이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증세론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논의 구조예요, 이게. 아, 혜택을 노인만 받습니다. 뭐 저소득층만 받습니다가 아니라 전 국민이 받습니다가 되니까 예. 호응이 더 좋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이제 그래서 증세론을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선명한 진보 색채.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관료 아니면 정치인하고 나는 다르다. 선긋기? 선긋기. 그러니까 색채를 나는 분명히 하기? 보편적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본인의 아젠다, 본인의 색깔을 강화하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라든지 뭐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이런 쪽하고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 이 정도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맥락이 있는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4일 인터뷰에서 자신의 복지구상 국민생활기준 2030과 관련해서 재원 문제가 거론되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분야별 과제를 막 뽑기 시작한 단계다. 벌써 증세를 얘기하는 것은 놀라운 상상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누가?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대표가 지난 4일 인터뷰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낮은 조세 부담률을 끌어올려서 저부담, 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완전 다른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낙연 대표나 뭐 정세균 총리 등 다른 대권 주자들이 뭐 기본소득 문제, 뭐 복지 정책의 적극적인 확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차별화를 좀 꾀해야겠다는 것이죠. 뭐 근데 더군다나 이게 선거철을 앞두고 악재로도 튈 수 있는 그 증세론을 띄우는 거는 나름 좀 승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인데 네. 이재명 지사는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기본소득 목적세를 이해하면 증세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구글세, 뭐 데이터세, 로봇세 이런 것을 그런 것까지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죠. 예. 결국 뭐 국민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뜨겁습니다. 기본소득 논란. 그 잠시 후에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 자리에 출연을 하세요. 지금 밖에 아마 오셨을 거예요. 요 이야기도 아마 저희가 질문을 던져보기로 하죠. 우리는 두 번째로 갑니다. 칼자루를 쥐게 된 이문정 검사의 행보에 그 법조계 또 정치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제 있었던 검찰 인사에서 임 검사는 현재의 대검 감찰연구관 자리를 지키면서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연구관인데 동시에 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제가 아는 바로는 전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아는 바로는요. 어허. 뭐 한마디로 감찰과 수사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주목받는 거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입니다.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수사팀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임 검사가 감찰을 진행해 왔는데요. 네. 이제는 수사권까지 적극 행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감찰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수사권은 없었는데 네. 수사권까지 준 거다. 그렇습니다. 예. 해당 의혹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22일이어서 곧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임 검사는 자신의 SNS에서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례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고 이제 맥락들을 지금 보고 그러는 거죠. 예, 일단 이문정 검사가 감찰 수사권이 없어서 감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본인의 페이스북이나 여러 차례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검찰 인사가 중간 간부급 검찰 인사가 대부분 유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원포인트 인사로 상당히 이제 눈길을 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좀 논쟁이 있었는데 박범계 장관이 이문정 검사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이 네.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하면 다 수사권은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너무 이례적이다. 이례적이다. 이거 뭔가 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래서 식으로. 지금 김정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금 맡고 있는 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이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만호 씨 건설업자 한만호 씨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1심에서 원래 검찰에서는 돈을 줬다라고 진술을 하다가 1심에서 돈 준 적 없다라고 해가지고 무죄가 나오고 근데 네. 2심에서는 다시 유죄가 나오고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네. 그 와중에서 위증교사 압력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만호 씨가 말을 뒤집으니까 다른 죄수들한테 이거 한만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연습도 시켜서 국회 증언에 하게 했다. 뭐 이런 일련의 의혹인 거죠. 의혹이 있었죠. 네. 의혹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거가 이제 지금 시점에 나오는 거는 당시에 이제 한명숙 총리가 2010년에 서울시장 출마를 했을 때 바로 기소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검사, 정치수사 논란이 있었는데 예. 그때 0.6%포인트 차로 오세훈 시장한테 이제 낙선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맥락에서 보면 어쨌든 이게 여권 지지에 약간 선거를 앞두고 결집을 노린 것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MB 국정원 사건, 뭐 이 정치권 논란도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본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한명숙 정 총리에 관한 거는 지금 공소시효 한 달 남지 않았어요, 김정훈 기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예. 그 강요를 받아서 위증을 했다는 그 김모 씨가 있어요. 예. 그 김모 씨가 이제 한만호 전 대표, 이제 숨진 한만호 전 대표와 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쓰면서 예. 한 전 대표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런 법정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김 씨의 증언이 강요에 따른 위증이었다. 이게 이제 모해 위증 혐의입니다. 그 모해 위증 혐의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말까지예요. 그것의 공소시효가.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된다면 예. 그 기소가 된다면 이 김 씨의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중지가 돼요. 그렇겠네요. 예, 중지가 되면 이제 당시 수사팀 검사나 수사관들의 모해 위증 교사 혐의죠. 여기에는 예. 모해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할 충분한 되겠죠.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뭐 검찰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조사를 했고 그때도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미 결론 그런 내렸다. 사건이다라는 입장이어서 이제 수사권을 쥔 이문정 검사 또 이에 대해서 좀 불편한 기색인 그 검찰 수뇌부 간의 충돌 가능성이 이제 엿보인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이문정 검사는 한 달 안에 기소까지만 시키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연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수사할 한 수많은 달이 시간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짧지만은 않는 거군요. 흐름을 알겠네요. 이런 흐름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가죠.
클럽하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클럽하우스 들어봤죠. 예. 그 뭐 아이폰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긴 한데 그 누구나 음성으로 쉽게 소통할 수 있게 만든 소셜 미디어 그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음성은 음성 양성할 때 그 음성 아니고 목소리. 예. 목소리로. 그 예. 클럽하우스의 인기가 지금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는 1년이 됐는데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810만 건, 우리나라에서도 20만 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나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 등이 클럽하우스에 등장한 것이 그 배경이 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클럽하우스를 이용하는 정치인, 연예인, 기업인들이 많아지면서 네. 이게 신드롬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상황이 길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소통 창구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같고요. 저는 이제 아이폰 사용자가 아니어서 들어가 볼 수가 없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 김준일 기자, 예. 카톡방 같이 이런 방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서 음성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영상도 그렇죠. 아니고 음성으로?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뭐냐면은 예. 이제 이름이 클럽하우스잖아요. 예, 예. 클럽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일반적으로 뭐 물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 누구의 뭐 어떤 뭐 보장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렵잖아요. 그런 좀 좋은 클럽은. 보통 이를테면은. 김준일 기자는 그러셨어요. 옛날에 한때 단독 예. 입장은 안 됐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누가 초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자의 이름이 심지어 나옵니다. 이 프로필을 보면은 이 누구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누구 들어왔다. 초대받고 우리 하우스 들어가는 거냐? 예, 일종의 이제 이게 마케팅이거든요. 브런치 예전에 블로그 형태인 브런치도 이런 식으로 초대장으로 했어요. 그래서 입소문을 많이 탄 거고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네. 라이브 음성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예요. 예, 그래서 예. 실시간으로 하는 거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톡방은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방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건 누구나 방 리스트가 쭉 나오고 들어갈 수 있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초대장 가지고 클럽하우스에 가입만 가능하면 가입만 그다음부터는 원하는 방에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방 제목을 뭐 이를테면은 한국 주식 가지고 얘기해 보아요. 이렇게 띄워놓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냥 들을 수도 있고. 김현정의 뉴스쇼 뭐 얘기하는 방. 그럼 예. 거기 가면 그 얘기들을 막 서로 음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대화를? 모더레이터가 있고 발언권, 스피커가 있고 내가 청중인데 예. 스피커가 되고 싶다 그러면 손을 들면은 거기서 모더레이터가 스피커로 권한을 주면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발언권을 준 뭐 이런 구조인데 이게 이제 장점이 그러니까 앞으로 강연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러면은 뭐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하는 거를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있는 방에 내가 들어가서 이제 손 모양 버튼이 있더라고요. 예, 예. 손을 들면 일론 머스크가 그 대한민국의 김현정 씨 얘기해 보세요. 발언권 마이크 켜주면 제가 질문을 직접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팟캐스트랑은 또 다른 거죠. 팟캐스트는 녹음을 하는 방식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라이브로 강연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녹음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또 재밌는 얘기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올라온다라는 장점이 있죠. 이제 장점,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 주셨는데 김정훈 기자. 네. 반면에 마치 귀족 사회에서 계급 나누듯이 좀 그런 면이 불편하다라는 시선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발언권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는 그런 좀 한계는 있긴 합니다. 그 장치 성격이긴 하겠는데,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휘발성 대화가 저장되거나 녹음되지 않고 사라진다라는 점이 이게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좀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펼쳐질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초대장으로 들어온다는 점, 네. 나를 초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남는다는 점에서 이제 책임성을 좀 더 부여할 수 있긴 하는 장치가 있긴 한데 네. 이게 뭐 새로운 SNS 모델로 자리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뭐 지나가는 유행으로 그칠 것인지는 이게 좀 어느 두고 정도 봐야 책임성을 담보한 대화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의미가 그렇죠. 있을 것이냐, 그 초기에 대화 분위기 또 어떻게 그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여기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